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요청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 촉촉한 리퀴드 파운데이션 리뷰예요. 지금 자외선 차단제가 매우 급하지만 무조건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먼저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추천하는 제품은 우선 건성 그리고 중건성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가 엄청 촉촉한 것들을 골라왔겠죠. 근데 이렇게 촉촉한 제품을 잘 골라놓고 자외선 차단제를 궁합받지 않는 걸 잘못 골라서 피부 표현을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차 영상을 먼저 올렸어. 그걸 보고 자차를 샀어. 그 뒤에 파데 영상을 보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사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많이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파운데이션 리뷰 먼저 갑니다. 이미 잘 쓰는 파운데이션 정해져 있는 분들은 그 제품,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영상도 참고하셔서 파운데이션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피부 상태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은 물론 최종 선택한 파운데이션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싫고 사용이 힘든데 굉장히 촉촉한 건성을 위한 쿠션은 없냐 추천하는 게 있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헤라 누드 너무너무 좋아해서 추천했는데 사실 이런 사용감은 현재 없고요. 그 뒤로 제가 추천드렸던 클리오의 광채 크림 쿠션이 있어요. 이 제품은 헤라랑 다르게 이런 크림 타입이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전 추천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현재 추천을 하고 있는 제품은 에이지2애니스의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해요. 요즘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드물게 물광까지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마스크가 다 먹어버리거든요. 굉장히 촉촉한 제품인데 헤라같이 얇게 밀착되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리치하게 약간은 무겁게 굉장히 광나고 촉촉한 요거랑 좀 더 가까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쿠션 타입은 이 사용법의 특성, 이 발림의 특성상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같은 사용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촉촉한 쿠션은 빼고 지금 그냥 살짝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림 타입이고 사용법도 중요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 그러면 제가 전색상 리뷰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법까지 안내할 의향은 있어요. 어쨌든 건조한 분들 중에는 제 추천으로 이 제품을 아주 가장 잘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스크에 찍히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무거운 느낌도 좀 참아가면서, 왜냐면 리퀴드는 쓰기 싫고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확실히 촉촉하지만 번들번들은 아니면서 최대한 안 찍히면서 밀착이 엄청 좋게 고급진 피부 표현, 이걸 다 원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이길 거는 아직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오늘 추천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더 나은 피부 타입은 바로 건성 피부가 아니고 문제성 피부예요. 유분이 일단 있다 보니까 매트 타입, 세미 매트 타입을 선호했지만 유분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성 피부들은 기본적으로 좁쌀이나 어떠한 요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속용 제품으로 풀 커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열감까지 있다 그러면 뭔 짓을 해도 들떠요. 처음에 밀착시켜 놓은 그 느낌이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일 때 했던 것처럼 밀착력이 좋고 굉장히 정말 럭셔리하게 발리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쓰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성용 매트 타입보다는 지속이 떨어지고 피부에 따라서는 유분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피부가 온갖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완벽히 맞춰줄 파운데이션은 없어요. 열 많은 피부에 잘 먹고 굉장히 짝
잘 먹고 무엇보다 피부가 편안하면서 무너짐이 예쁜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쓰고 좀 번거롭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얇게 쿠션 같은 걸 가지고 수정을 해주라고 하죠. 물론 선택한 리퀴드 그대로 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문제성 피부들도 많이 정착한 그 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제품은 남자분들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피부가 굉장히 좋은 남자가 있어. 근데 딱 봐도 화장했네? 이런 거 상관없으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제가 오늘 추천하는 제품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제 남자 고객님들이 요구사항은 자외선 차단제로 보정된 거 이상으로 스킨톤을 보정하고 싶다. 그렇지만 화장한 티가 전혀 안 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오늘 추천하는 애들은 이런 분들이 썼을 때 화장한 티가 납니다. 나긴 나요. 파운데이션이니까 나는 걸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같은 남자들은 전혀 못 알아볼 정도의 밀착이고요. 진짜 여자라 하더라도 정말 빠꼼한 분들 정도만이 이거 약간 뭐 바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밀착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죠. 일단 오늘 저렴이는 없어요. 현존하는 저렴이 리퀴드 파운데이션 중에 오늘 소개하는 것들과 함께 소개될 수준의 제품이 없었고요. 비싼 거 싼 거 할 거 없이 파운데이션 회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예요? 촉촉하다. 지들께 다 촉촉하네. 속은 촉촉 겉은 뽀송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냥 뭘 계속 만들면서 만드는 게 다 촉촉하네. 촉촉하다는 단어를 어떻게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만들어 파는 사람이나 그걸 광고하는 사람이 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최대 피해자는 그 촉촉이라는 단어를 믿고 구입한 찐 건성들이에요. 돈 아끼려고 저렴이 사다가 실패하면 그 액수가 웬만한 백화점 비싼 파운데이션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백화점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한번 꼭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싸지만 다른 걸 좀 덜 사고. 오늘은 전부 백화점 제품이고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그리고 신세계 강남 압구정 갤러리아 여기 안에서는 제가 안 써본 게 없는데 다 비싸고 좋은 거 많지만 촉촉하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저는 이 정도는 촉촉해야 촉촉이지 하는 것들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수백 명 이상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고 강추하신 것들, 그렇게 검증된 제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촉촉하다고 해서 막 물광 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물광은 지금은 뭘로도 못 내봤자 마스크가 다 먹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은은한 광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윤기 정도 나는 제품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마스크를 길게 계속 쓰고 있으면 어느 정도 마스크가 좀 먹긴 합니다. 쌩얼이니까 빨리 제품 소개하면서 뭐라도 발라볼게요. 커버력이 높은 것부터 소개할게요. 이 제품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에스티로더의 상위 버전 파운데이션이에요. 14만원대. 굉장히 럭셔리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정말 비싸지만 돈값을 하는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바르게 됐을 때 일부는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촉촉하지만 커버력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물론 어떻게 뭘 가지고 바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얇게도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커버력이 막 엄청 높은 커버 그런 건 아니에요. 촉촉한 애들 치고는 높은 편이라는 거고 밀착이 워낙 좋아서 워낙 색소가 쫙 붙다 보니까 자칫 양을 잘못 조절하거나 도구를 잘못 쓰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뒤에 애들이 너무 촉촉해서 아무래도 비교해서 만약에 다 써본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서는 조금 덜 촉촉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스킨케어만 잘하면 진짜 괜찮게 쓸 수 있는 거고 백화점 제품 중에서 겔랑 파운데이션 그런 동급의 가격대가 조금 있는 파운데이션 쓰던 분들이 이거 쓰시게 되면 거의 이쪽으로 정착을 하십니다. 비싸다고 욕하면서 쓰시더라고요. 되게 심한 건성보다는 건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분들이 만족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에스티로더는 굉장히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대표하는 게 있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이게
이 리뉴트리브의 반값이에요. 근데 저도 썼고 한때 추천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이거 이후에 나온 타 브랜드 제품들이 과거에 비해서 밀착이나 지속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잘 추천을 안 해요. 밀착과 지속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그 퀄리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가 좋으면 이거 너무 좋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쭉 잘 쓰시면 되고 여러분이 만족하시다면 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쿨포, 원포, 쿨바, 원바, 쿨크림 이렇게 있는데 저는 원포슬린을 씁니다. 제가 과거에 에스티로드의 많은 파운데이션 썼을 때 쿨톤이라서 쿨톤 계열도 쓰긴 했어요. 근데 저는 현재 이 제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뉴트리프 같은 경우에는 웜 포슬린을 가장 좋아하고 제가 쓰기에도 좋아하고 저랑 비슷한 피부톤을 갖고 있는 쿨톤이 좀 약간 노란기 있고 혹은 쿨톤이 아닌데 좀 밝은 분들한테 제가 썼을 때 그냥 제일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 중에 하나고 자세한 색상 비교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영상에서 잘 표현하기도 힘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스태프들을 통해서 파운데이션 컬러가 비교된 영상 같은 거 추천을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색들을 알고 있으니까 영상과 실제의 좀 차이가 있고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는 무의미한 비교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하지 않을 거고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제품별 전색상 그렇게 해서 팔뚝 컬러라도 비교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찍을 의향은 있어요. 아니면은 컬러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특정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이 제품에서 드릴 만한 컬러 코멘트라면 에스티로더가 워낙 쿨톤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밝기가 어느 정도 21호보다 무조건 밝은 분들 근데 내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밝은 색을 써도 그렇게 화사한 거 모르겠다 하는 쿨톤들이 있어요. 자기 피부색은 잘 모르고 근데 그분들이 썼을 때 거의 에스티로더의 그러니까 쿨포슬린 제품에서 너무 좋다. 내 얼굴이 너무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색이 국산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만족들을 많이 하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는 당연히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은 제가 나중에 찍어 드린다고 했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파운데이션을 손으로도 많이 발라요. 특히 제 얼굴에. 그래서 오늘은 손으로 바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얘를 손등에다가 그냥 한 펌핑을 깊게 짭니다. 반만 발라볼까? 딴 거를 반대쪽에 발라볼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얼굴에 찍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안에서 바깥으로 펴발라요. 지금 색깔 보이죠? 지금 보면 이렇게 펴다가 이 부분까지 가지 않고 코를 발라요. 왜냐면 지금 커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쿠션 파운데이션 바르는 거 알려드린 거랑 사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부분 커버할 게 많은 여기 위주로 커버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얇게 펴서 이 피부랑 그냥 연결시켜 주듯이 바릅니다. 그래서 콧망울 이런 데 손 넣어서 발라주고 이거 일단 펴요. 이 두께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두께를 찾아가듯이 발라요. 이렇게 코 밑에 다 발라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펴다가 또 찍어서 이마 가운데부터 이쪽은 지금 남겨둘게요. 이렇게 해서 발라 올라갑니다. 밖으로. 그래서 남은 걸로 눈두덩 거의 커버 없이 들어가고 눈 밑에 경계선도 펴주고 지금 턱에 사라진 트러블들 자국이 있죠. 그래서 두드려서 발라주고 입술 이런 데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 굉장히 소량 찍어서 얼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도장처럼 딱딱딱딱 찍혀요. 그 부분 두드려 가면서 밀착 손가락 2개만 써서 밀착해서 커버
경계선 없도록 나머지랑 연결. 저는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합니다. 약간은 지금 되게 더워요. 여기가 약간의 열 올라온 게 살짝 가려졌죠.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손으로 바르면 이렇게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나 브러쉬로 발랐을 때 그 도구들이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손은 그런 양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나 스펀지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 있게 바를 수도 있지만 그 도구들을 사용할 때 힘 조절을 못하는 분들은 커버를 실제 얘가 가진 것만큼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손으로 펴바르고 손으로 두드려주면 훨씬 커버가 잘 난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바르는 걸 가장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모공이 큰 분들은 스펀지나 쿠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좀 더 모공 커버가 있는 제품으로 채워줄 때보다 손으로 바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놓칠 수 없다 하는 분들은 손으로 바르거나 브러쉬로 발라주고 쿠션을 가지고 모공이 조금 더 집중된 부위에 추가적으로 리터치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버력의 제품으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바로 이거입니다. 디자이너 리프트 파운데이션. 프러시안 블루 피그먼트가 들었다고 해서 요 로고랑 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출시되면서 상아빛 제품이다 이러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상 컬러도 있고. 그래서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요 프러시안 블루 피그먼트 때문에 노란기와 붉은기를 한 번에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여러 컬러마다 그런 효과가 차이는 있다는 거. 디자이너 리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것만 대충 어림 잡아봐도 100병은 넘는 것 같아요. 무너짐 예쁘죠? 밀착력 좋죠? 은은한 광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파운데이션인데 영양감까지 있다 보니까 다크닝이 있었어요. 그쵸? 리뉴얼 되면서 그게 좀 덜해졌다고 하지만 다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밝은 색상으로 가면 다크닝이 덜한 건 사실이고요. 이것마저 어떻게 더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프러시안 블루 피그먼트는 옐로우 베이스일 때 광채가 더 잘 난다고 알려져서 그런지 이번 제품들도 옐로우 베이스가 좀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원래 옐로우 베이스를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잘 없는 굉장히 귀한 옐로우 베이스 컬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여기 상품 페이지를 보면 레스팅 실크 2호는 디자이너 리프트 1호랑 유사하고 레스팅 실크 4호는 디자이너 리프트 1.75랑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헷갈리죠? 제가 조금 더 컬러 가이드를 드리자면 레스팅 실크 2호, 저도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를 쓴다 그러면 2호를 썼어요. 2호는 굉장히 과거에 썼던 2호보다 조금 더 리뉴얼 되면서 약간 밝아지기도 했고,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 2호가 스펙트럼이 엄청난 컬러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밝기의 피부톤을 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이드, 이 상품 페이지에 있는 가이드만 보고 레스팅 실크 2호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디자이너 1호 샀다가 떠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레스팅 실크 2호를 사용한 저는 디자이너 리프트 1호와 1.5를 다 씁니다. 1.5를 쓰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1호를 쓰면 뜨진 않지만 약간 더 뽀얘지는 느낌? 그래서 여기까지 막 안 바르고 이렇게 약간 뽀얗게 해서 연결시킨다 그러면 저도 1호가 더 만족스러워요. 근데 제가 비대면으로 글로 추천한 분들의 성공 후기를 보자면 딱 봤을 때 피부는 어느 정도 밝은 편이야. 근데 붉은기가 있어. 이분들이 평상시에 레스팅 실크 2호를 썼어. 근데 이분들은 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1호를 쓰면 거의 다 실패를 했고요. 1.5호를 샀을 때 대부분 정말 대만족하셨어요. 그냥 적당히 환해지면서 붉은기가 잘 가려진다라는 말씀들을 대부분 하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 붉은기가 거의 없는 분들은 1호를 사용해서 조금은 더 환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레스팅 실크 4호를 쓰시는 분들은 디자이너 리프트 1.75로 가도 무난한데 주의할 거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그 아르마니 매장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레스팅 실크 4호를 쓰면 안 되는 분들한테 4호 쓰면 뭐 무조건 밝아지고 환해진다 그러면서 4호를 너무 많이 추천을 했어요. 전 정말 4호를 쓰면 안 되는 분들이 4호 써서 둥둥 떠서 결국에는 갈아타고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디자이너 1.75를 써도 안 돼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저는 밝게 파운데이션을 써서 무조건 밝게 표현하는 밝은 피부가 저는 꼭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고급스러운 안색을 추구하는 거죠. 무조건 밝고 화사하게가 안 되는 피부도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오히려 뭐 건강하고 고급진 피부 표현을 하면 모를까. 아르마니의 이 디자이너 리프트 파운데이션은 제가 지성 여드름 피부였을 때부터 제 피부 인생과 거의 함께한, 그리고 제가 15년간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수많은 리퀴드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항상 이 손가락 안에 꼽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진짜 꼭 이 사용감이어야 하고 이 컬러여야만 하는 분들이 진짜 은근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항상 아르마니 제품이 출시가 되면 핑크 베이스가 핫해요. 아르마니 자체가 좀 핑크 베이스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시아 브랜드 아닌 거 치고 진짜 옐로우 베이스 장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파운데이션 고를 때 쉬운 피부는 확실히 있어요. 어느 브랜드를 선택을 하든 그냥 뭐 대충 구안해서 밝게 어둡게 해가지고 척척 맞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에스티 로더 같은 경우는 밝은 쿨톤을 위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샤넬 같은 경우는 어두운 쿨톤이 무조건 가서 제품을 골라봐야 하는 그런 브랜드라 생각을 하고, 이 아르마니 같은 경우는 예쁜 옐로 베이스가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비 브라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포슬린 장인, 포슬린 계열이 정말 잘 나오죠. 그리고 슈에무라 같은 경우는 올리브톤의 장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뭐 일본 제품들도 컬러별 장점이 많은데 오늘 생략할게요. 이건 뭐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이 다음 추천할 제품은 샤넬입니다. 샤넬 수블리마지 레상스 드땡 요건데요. 이게 가격이 제가 오늘 알았어요. 가격을 안 보고 사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나에 198,000원이더라고요. 제가 파운데이션에만 120만 원을 썼더라고요. 완전 현타 시게 맞았어요. 미쳤네. 120만 원. 저런 사람이 세 군데 매장을 돌았더니 세 군데 모두 저에게 이 제품을 각기 다른 색상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BR12 컬러가 이건데 핑크 베이스라고 이거 쓰면 뽀얘진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뽀얗긴 개뿔. 하나도 안 뽀얘졌어요. 이거 21호보다 밝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샤넬에서 말하는 뽀얘진다는 핑크 베이스 BR12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뽀샷이 절대 안 돼요. 샤넬 자체가 되게 화사한 색깔이 사실 잘 안 나와요. 진짜 원래. 난 샤넬 거 쓰고 이때까지 한 번도 진짜 되게 화사해하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쿠션 외에는. 색이 상당히 붉어요. 그래서 이게 샤넬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샤넬 같은 경우는 어두운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고급스러운 안색을 원할 때 꼭 가보라고 합니다. 진짜 샤넬에서 잘 고르면 울어요. 정말 피부 톤이 제가 봐도 너무 예뻐. 어떻게 이 어두운 피부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예쁜 피부 표현이 되었을까 싶어요. 진짜 그런 파운데이션 색상들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샤넬에서 인생 컬러를 만나는 분들은 진짜 재구매를 할 때마다 세금을 더 내고 싶대요. 그래도 너무 행복하대요. 진짜. 요즘은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가격은 너무 높은데 샀다가 실패할까봐 지금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정말 브랜드들이 전부 다 양심이 있으면 요즘같이 테스트가 안 될 때는 컬러별로 1대1로 다 전 색상 샘플을 다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집에 가서 샘플 써보고 아니면 컬러 교환을 원활하게 몇 번이고 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쪽 발라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약간 반 펌핑 했어요. 요것도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똑같이 지금 이쪽에 붉은기 좀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커버가 얹어져 있죠?
이때 무조건 빨리 펴는 게 아니라 코 부분 커버, 여기 커버를 가지고 커버할 부분에 펴서 일단은 얇게 발라주고 그리고 턱 쪽에 트러블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더 두드리듯이 발라서 얇게 연결해주고 눈가 얇게 펴고 눈가 경계선 전혀 두껍지 않게 다 발라주고 이렇게 바르고 끝내도 돼요. 진짜 손으로 가볍게 쓱쓱쓱쓱 로션 바르듯이. 근데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찍어 올려서 이렇게 발라보면 아까 반대쪽은 제가 에스티로도 발랐잖아요. 걔가 훨씬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점성이 있고요. 샤넬은 진짜 촉촉하면서 완전 묽은 로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정말 로션처럼 바를 수 있고 진짜 톤만 살짝 보정하고 싶은 분들은 뭐 두드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쓱쓱쓱쓱쓱쓱쓱쓱 진짜 로션 바르듯이 빈틈만 없게 고르게 발라주면 정말 파운데이션 거의 바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보면 뭐 여러 제품들을 추천하고 있지만 에스티로더랑 샤넬을 반반 발라보면 확실히 똑같은 스킬로 손으로 바르고 더 빨라 하더라도 에스티로더가 조금 더 무거워요. 약간 더 답답한 느낌이 있고 얘는 훨씬 가볍고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별로 안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보면 얘가 더 광이 조금 더 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졸려서 지금 말도 계속 꼬이고 사실 눈도 못 뜨겠어요. 벌써 눈치챘죠? 죄송해요. 정말 너무 졸리네. 샤넬 수블리마지 같은 경우는 저는 BR12를 쓰지 않고요. BD01을 사용합니다. 둘 중에 뭐를 써도 제가 엄청 화사하고 막 뽀샤시하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실물을 봤을 때는. 근데 비교하자면 붉은기가 조금 덜한 BD01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좀 고급스러운 안색이 연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고급스러운 거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아까 샤넬 브러쉬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진짜 제가 진심으로 샤넬 브러쉬를 안 쓰다 보니까 진짜 깜빡했어요. 샤넬 요 제품을 구입을 하면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같이 세트로 들어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 브러쉬가 굉장히 많은데 필요한 분 있으면 얘기하되 제가 정말 드릴게요. 저 진짜 안 쓰거든요. 굉장히 촘촘하고 두껍죠. 이렇게 이걸로 얘를 바르게 되면 여러분 198,000원짜리 파운데이션을 얘가 정말 많이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조절해서 바르면 되게 얇게 발려요. 이걸로 발랐을 때 스킬이 있으면 커버를 낼 수 있긴 한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굉장히 얇게 바르는 데는 도움이 돼요. 얘를 바른다. 근데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정말 티 안 나게 바르고 싶은 커버력을 거의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는 남자분들이 바른다 그러면 진짜 감쪽 같은 내 피부 같은 표현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모공이 좀 있고 요철이 좀 많다 그러면 하나도 가려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굳이 이런 형태의 브러쉬를 쓴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제가 피카소 브러쉬 갖고 있는 거 130번이 있는데 훨씬 힘이 덜해서 내가 좀만 힘 조절해주면 약간 잡모공도 가리면서 커버를 조금 더 있게 바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쓸 때 제 얼굴에 바를 때는 거의 99.9% 손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여러분 쌩얼간지라고 알아요? 저한테 촬영하다가 쌩얼간지를 내달라고 하는 감독님들이 계신데 오늘 추천하는 제품들 중에서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롭스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제품 조금 많이 먹고 저는 이런 브러쉬 사용을 해서 굉장히 얇게 얼굴에다가 정말 아무것도 커버한 것 같지 않지만 쌩얼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 할 때 샤넬도 쓰고 다음 소개할 제품은 또 조르지오 아르마니입니다. 신상 중에서 네오 누드 파운데이션. 이 제품은 사실 조금 굳이 따지자면 촉촉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얇게 발려요.
얇게 발리면서 윤광이 있다 보니까 발랐을 때 스킨케어가 잘 된 피부라면 전혀 매트하거나 건조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충분히 촉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오늘 같이 끼웠어요. 용기가 뚜껑이 딱딱 걸리면서 튜브 타입이지만 굉장히 용기 잘 나왔고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 단점이 있다면 차단 지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요거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도 SPF 20이고 방금 사용을 했던 샤넬도 제가 알기로는 차단 지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촉촉하면서 광이 나는 제품들은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 차단 성분을 넣어서 차단력을 끌어올리면 촉촉함이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물리적인 차단제 성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차단 지수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오늘 추천 리스트에 넣어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굉장히 얇게 발라서 피부를 보정을 하는 제품 중에서 은근히 얘가 여기 있는 잡모공을 조금 잘 가려주는 편이에요. 그런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족스럽고, 컬러 추천을 드리자면 21호 피부를 기준으로 그보다 밝은 피부시다 그러면 무조건 1.5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 얘가 굉장히 얇게 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직한 21호도 1.5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21호 피부지만 내가 붉은기가 좀 있어 하신다 그러면 3호를 발랐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2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2호를 썼을 때는 확실히 좀 어둡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촉촉한 걸로 따지면 방금 이쪽에 발랐던 샤넬에 비해서 얘가 덜 촉촉해요. 그리고 커버력은 손이든 브러쉬든 어떠한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얹어줘도 얘가 촉촉하지만 더 커버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템,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돌체앤가바나 밀레니얼 스킨 언더글로우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예요. 이 제품이 리뉴얼이 되었어요. 제가 돌체앤가바나 한국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썼던 제품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생긴 용기였고요.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쓸 때 얘가 용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줄줄 새고 이러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펌핑 용기로 바뀌었고요. 이 제품은 제 수강생들 중에 이미 그 초창기부터 썼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컬러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우선 제가 리뉴얼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얇고 촉촉한 제품인데 사용감이 바뀌지 않았을까를 걱정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헤라의 미스트 쿠션 좋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걸과 똑같은 사용감의 대체품을 물어보시는데 없고, 얘도 똑같은 사용감은 아니지만 이거 미스트 쿠션 썼던 분들이 이거 쓰시면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둘 다 커버력이 높지 않지만 굉장히 촉촉하게 편안한 그런 제품이고요. 얘는 무려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 플러스에 PA 뿔뿔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까봤어요. 까봤더니 SPF 30에 PA 뿔뿔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스티커 붙어있는 SPF 50뿔은 한국 기준의 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단 지수가 SPF 30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보다 더 높은데 굉장히 촉촉한 그런 제품입니다. 돌체앤가바나의 밀레니얼 스킨을 앞서 소개했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네오 누드랑 비교를 하면 얘가 더 촉촉합니다. 근데 얘는 제가 얇게 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약간 모공을 더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진짜 건조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건조한 분들은 오히려 피부가 쪼개지면 쪼개졌지 모공은 확실히 다른 피부 타입에 비해서 훨씬 작거나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걸 써도 어느 정도 모공은 가려지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뭘 따지면 되냐면, 난 그래도 얇아도 약간만 모공 더 가려지는 걸 원해. 그럼 이거. 나는 그냥 무조건 더 촉촉해야 돼.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 안에서는 뭐 컬러가 더 이쁜 걸 선택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기존 제품 이거를 포슬린 썼어요. 가장 밝은. 근데 리뉴얼된 제품도 가장 밝은 100번 포슬린을 사용을 하고요. 제가 색상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약간 다른가 기분 탓인가 했는데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감도 그렇고 얘도 컬러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저는 100번 포슬린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어둡더라도 평상시에 21호 안에서 뭐 웬만한 정직한 21호는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21호 써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포슬린. 왜냐면 이 다음 컬러 110번 펄이 있지만 얘가 굉장히 두껍지 않게 아주 얇게 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100번을 써도 그렇게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얇고 맑고 환하게 쓰실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뉴얼 되기 전에 크림 색상을 썼던 분들 같은 경우는 리뉴얼된 제품은 110번 펄 색상을 쓰시면 되고요. 샌드를 썼던 분들 같은 경우는 누드나 캐시미어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내추럴 썼던 분들은 바닐라. 남자분들 중에 내추럴 썼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닐라를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좋은 파운데이션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인 남자 피부 같은 경우는 요즘엔 뭐 남자분들을 위한 쿠션 리퀴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을 하시거나 남녀 할 거 없이 여자분들이 쓰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남자분들 중에도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분들은 일반적인 파운데이션을 쓰면 확실히 여기 막 그 수염 주변으로 혹은 이런데 모공과 피지 주변으로 해서 약간 각질 뜨고 더 푸석해 보이고 그런 증상들이 여자분들과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추천한 것 중에서 디자이너 리프트 제품이나 이 샤넬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가 이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에스티로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컬러가 잘 안 맞는 컬러가 좀 똑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리는데 샤넬에서 나오는 이 광은 남자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광이에요. 우린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 남자 고객님들의 후기를 들으면 확실히 디자이너 리프트랑 이 두 가지가 반응이 훨씬 좋았고요. 진짜 티 안 나게 바르길 원한다 하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이 두 제품에서 진짜 강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백화점 촉촉 리퀴드 파운데이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추천드린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잘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자외선 차단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저는 뭘 가장 많이 쓸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는 일을 할 때는 이 중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에스티로더랑 아르마니 제품. 근데 저는 평상시에는 사실 이런 정도의 커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제품들을 더 선호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스크를 늘 끼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자외선 차단제 위주로 톤업 정도만 하고 다닌다고. 근데 저도 가끔은 마스크를 벗고 뭔가를 먹어야 되고 또 그 자리가 약간 더 커버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쿠션의 느낌이 아닌 진짜 정말 극강의 피부 표현. 그럴 때 요즘은 요 샤넬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이고요. 요걸 쓰고 뭐 요거랑 쿠션을 조합해서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사실 이렇게 마스크 시즌이 오기 전에는 단독으로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촉촉한 거. 어디 갔어? 이 정도 촉촉함을 찾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쓸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때 추천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나 톤업을 바르고 나니까 사용 빈도가 줄었어요. 근데 낮에 톤업 제품을 바르고 있거나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후에 뭔가 사람을 만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화장을 다시 하기는 그렇고 그 위에다가 뭔가 조금 더 발라서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 쿠션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워낙 얇고 되게 촉촉하게 나와서 밑에 자외선 차단제를 어떤 거를 깔았는지를 크게 타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발라놓고 있다가 그 위에 조금 더 커버할까 싶을 때 요거를 약간 더 올려주면 차단 지수도 있으면서 차단력이 높아지면서 좀 더 보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탁으로 뽀샤시 하기만 했다가 커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는 쓱쓱 바르기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